순수한 빛을 통해서 전체적인 색이 제대로 균형을 잡았고요. 그리고 커피랑 커트러리에 예쁜 반사를 만들어서 사진이 꽤 고급져 보이네요. 커피 한 잔을 찍어도 빵 한 조각을 찍어도 내가 찍으면 맛이 없어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아이폰이 아니라서? 보통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한테도 아이폰이 좋아요? 갤럭시가 좋아요? 이런 걸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진은 좋은 카메라,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카메라가 가진 차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좋은 사진을 만드는 건 첫째도 둘째도 그냥 빛이에요. 그러니까 장비가 아니라 빛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훨씬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빛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데서 해결 방법을 찾아요. 구도를 잘 잡으면 사진이 달라진다. 사진은 스타일링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도를 잘 잡으면 사진이 달라지고요. 스타일링을 잘하면 사진이 예뻐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된 빛이 없으면 결국 완성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의 본질을 만드는 건 바로 빛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의 식감을 표현하거나 제품의 질감을 표현하는 건 결국 빛입니다. 구도나 스타일링만으로는 잘해야 절반의 완성? 그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찍을 때 구도나 스타일링이 좋다 그래서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진이 예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진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어떤 빛이 필요한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실무에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쉽게 좋은 이미지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나 가르칠 때 강조하는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빛이고요. 또 하나는 순딩순딩한 빛. 그리고 마지막은 결정적인 빛이에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이 삼총사가 모두 등장합니다. 우선 순수한 빛은 다른 빛이 섞이지 않은 단 한 가지 빛을 말해요. 좀 전문적인 말로 화이트 밸런스나 색온도를 위한 빛인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흰색 물감에 빨간색 물감을 떨어뜨리면 색이 섞이죠. 빛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변의 광원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광원이 있다면 촬영하기 전에 그건 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면 내가 사용하는 광원의 힘을 훨씬 세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주변 광원의 영향을 줄여야 됩니다. 빨간색 물감이 떨어진 곳에 다시 흰색 물감을 왕창 풀어 넣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내가 촬영하는 피사체의 색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런 순수한 빛을 만드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변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옆에 반사가 심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미리 치워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광을 사용하신다면 야외에서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햇빛이랑 맞짱을 뜰 만큼 그렇게 강한 빛이 거의 없어요. 그냥 태양이 원티어죠. 그런데 자연광은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태양을 움직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자연광을 사용하시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순딩순딩한 빛은 사진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중요한 빛입니다. 빛은 광원의 크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광원이 커지면 성질이 순해져서 부드러워지고요. 광원이 작아지면 좀 거칠고 강렬해집니다. 그러니까 청양고추랑 오이고추 같은 거예요.
크면 싱겁고 작은 건 매운 거죠. 그 중에 순딩순딩한 빛은 광원이 큰 부드러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빛은 광원이 작은 마초 같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사용하면 사진의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강한 콘트라스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사용할 빛은 기본적으로 순수해야 되고요. 이걸 부드럽게 하거나 강렬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건 광원의 크기로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건 직접 촬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진은 이성보다 감정에 어필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찍을 사진의 분위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밝은 분위기로 만들 건지 아니면 어두운 분위기로 만들 건지 부드러운 게 좋은지 강렬한 게 좋은지 우선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모던한 느낌의 빵과 커피를 찍을 생각이라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세팅을 할 겁니다. 밝고 부드러워야 되니까 우선 순딩순딩한 빛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원을 크게 만들어줄 디퓨저를 하나 사용할 건데요. 순딩순딩한 빛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큰 녀석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은 광원 하나를 더 세워줍니다. 이 녀석은 오늘 없어도 되는데 고블린 잔에 있는 음료를 조금 강조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광원의 크기가 작으니까 결정적인 빛을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오늘은 너무 티를 내지 않도록 얘한테도 조그만 디퓨저를 하나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순딩순딩한 빛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조명이 없다면 햇빛이 잘 드는 커다란 창 앞에 디퓨저를 세우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기본 세팅을 했으면 이제 테스트 촬영을 해봅니다. 적당하게 노출을 맞춰주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순딩순딩한 빛이 매력적인 건 부드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에 예쁜 반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커피잔 위에 생긴 반사 보이시나요? 이런 반사 하나가 음식의 식감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순딩순딩한 빛이 이런 걸 만들어주죠. 순딩순딩한 빛이 아니면 이렇게 보기 싫은 반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시커먼 커피만 찍힐 거예요. 확실히 매력적인 반사가 있는 게 좋아 보이죠? 자, 그럼 빛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오브제를 하나씩 추가해 봅니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구도와 스타일링이에요. 만약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있다면 정말 예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구성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보시면 순수한 빛을 통해서 전체적인 색이 제대로 균형을 잡았고요. 순딩순딩한 빛은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랑 커트러리에 예쁜 반사를 만들어서 사진이 꽤 고급져 보이네요. 만약 이 장면을 실내 조명 아래서 그냥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특히 빵을 보세요. 순딩순딩한 빛이 만들어준 빵을 보다가 실내 조명이 만든 빵을 보면 스타일링은 똑같지만 빵이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 사진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어떠신가요? 구도나 스타일링이 사진의 본질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이젠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스타일링을 가진 장면이라도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보니까 빛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아시겠죠?
대단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조명 하나랑 디퓨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완성도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도나 스타일링은 조명이 완성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세팅에서 찍은 사진 몇 장 더 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